먼저 정보 수집과 수집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다면 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를 좀 정리해 놓으시냐면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직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먼저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는 건데 역시 이건 직관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지금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경험법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직접 해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요. 경영지도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하니까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시잖아요. 그 경영지도사 업무를 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관찰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지켜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을 물어봐야 될 텐데 물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종이에 써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질문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면접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직무 분석,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경험법,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도 교재에 들어가 있긴 하냐면 중요사건 기록법이 들어가 있고요. 작업 기록법이 들어가 있고 녹화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능적 직무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위 분석 질문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직 직무 분석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업 목록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직무 분석의 방법에 대한 사실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열거부터 해드렸어요. 열거부터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그 출제사항으로 끌고 갔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냐면 이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답안지로 쓰게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역시 이제 인적자원 관련 여러분들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각 주제들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 그 방법들을 출제자가 답안으로 쓰게 만들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면 되는데 역시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아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니까. 이 얘기 제가 예전에 똑같이 드린 적 있어요.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정리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시면 답안 작성, 목적성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거냐면 일단 그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할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방법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테니까 각 방법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방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는 특징적인 측면들을 쓸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두 갈래로 개념들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개념적인 서술, 그 다음에 장단점 또는 특징에 대한 서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장단점은요, 물론 교재다지 몇 가지 장단점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장단점이 전부 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답안 서술도 가능하긴 하냐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 개념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니까 이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 뿐이지 무조건 이것만 무조건 써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장단점을 서술하시는 관점이라면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 그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목지서 이제 하나만 좀 얹어드리면 결국 얘네들은 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까요? 개념적인 서술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잡아드리면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